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뭐, 뜻, 쌍십절. 이런 느낌도 되는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와는 이제 관계없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될 테고. 10월 10일이 이제 무슨 날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바로 정신건강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정신건강.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그 고통을, 받는 그런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 어떤 그 손상을 입으면,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게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을 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문제됐던 정신적인 요소들이, 그 병인들이 결국은 육체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발전되기 쉬운 그런 정신적인 그 건강, 이거를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신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정신건강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신건강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네. 요약을 볼까요? 정신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매년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92년 세계 정신건강연맹이 주도하여 첫 기념 행사가 열린 이후에 매년 시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인구 중 약 12%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지만 치료를 받는 사람은 그중에 4분의 1에 불과한 현실에서 진단과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지정한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한번 볼까요? 세계 정신건강의 날은 정신건강에 관한 대중의 경각심을 고치기 위해서 제정을 했다. 사실 정신건강을 무시를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이것도 잘못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까지 해야 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사전에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 스트레스를 주면서 고통스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일 배우던 그 젊었었던 시절에는 뭐 이런 얘기도 없었고, 그때는 정말 참 고통스러운 그냥 그게 천직이고, 뭐 내 운명이려니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예. 사실 옛날에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막그 윽박 지르고, 모욕을 주고, 서류를 써가면 찢어버리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막 이러면은 그러다가 또 이제 뭔가 손실이 난 거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이 손실이라는 경우 이 특정한 그 기업에서 한 개인이 잘못해갖고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예. 그건 조직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서로 회피하면서 어, 어떤 특정인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 그게 망해가는 회사의 전형이에요. 예. 자, 각설하고 13번 볼까요? 12번입니다. 정신건강이란 단지 정신적 장애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 그 얘기는 이 스트레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정신건강은 모든 사람들이 생활에서 만나는 정상적인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천적이든 아니면 후천적이든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 뇌회로가 이게 정상을 벗어나 갖고서 뭐 이상한 그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뭔가 그 아주 난폭하고 뭐 그런 그 장애가 있어야만 건강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현대인은 뭐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죠. 옛날 같으면은 농경사회에서 어, 그냥 뭐 그 사회라고 뭐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밥 해 먹고 나가서 농사 짓고 뭐 하루 종일 뭐 일저일 하다가 이제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곡식 열매를 맺고 추수해서 먹고 한 해 또 가고 또 교회 가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 시대는 그렇게 변수도 많지 않았지만은 변수 자체가 이렇게 뭐 첨예하고 복잡한 변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산업화된 시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20세기 들어서면서 엄청난 그 전쟁이 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산업화된 그런 상태에서 어, 뭐 건물도 많이 져놓고 공장도 많이 져놓고 물건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도 돌리고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이 이제 발발해 갖고서 서로 격을 하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그 상황. 이거 정말 이거 스트레스로 따지면 그 강도가 뭐 10점 만점이라면 10점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은 정신과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정신적으로 큰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이제 참 그 인간 사회에 정말 그 이제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두된 게 이제 실존 철학이죠, 사실은. 그 험악한 상황에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야말로 실존의 문제거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통합적인 정신건강에 중점을 둔 지식과 정보를 확충하고 이러한 정보를 일반인, 환자, 가족 및 간병인과 정신건강 관련 단체에 제공하는 것이 그 주 목적이다. 네. 여러 가지 정보를 일반인, 환자, 가족, 간병인, 그 다음에 관련 단체에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 이게 바로 정신건강의 날의 어떤 목적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게 생겨났는지 배경하고 역사를 볼까요? 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의하면 WHO입니다. 정신질환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2%에서 발견되며 그중 4분의 1만이 진단과 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12%면 10명 중에 1명인데 10명 중에 1명이 미쳤다라는 게 아니고요. 미친 것만 정신질환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게 이제 일종의 그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그게 정신질환이고 그 인구가 세계 인구의 12%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중에 4분의 1, 25%만 치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죠. 정신질환 중 하나인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5,400만 명에 이른다. 네. 저도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우울증이 있습니다. 근데 젊어서는 이게 우울증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나야 되나 뭐 고민하고 자꾸 악을 하고 정말 정적으로 피폐해지는 걸 많이 느끼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이래서 우울증이 오는구나 이런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게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기 때문에 전보다는 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뇌리 속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우울증이 가시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요즘도 가끔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23번 볼까요? 이러한 정신적 장애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흔하게 발생되며 이로 인한 개인과 가정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 이게 뭐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히말라야에 있는 어느 그 종족이 가장 행복 지수가 높더라. 왜? 거기는 복잡한 변수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그냥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이러면은 시간이 가는 그런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생활 특히 산업화된 정보화된 이런 사회. 이게 정말 변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러한 정신적 장애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흔하게 발생되며 이로 인한 개인과 가정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간다.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자,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적 고립, 삶의 질 저하, 높은 사망률 등이 흔히 나타난다. 즉, 이런 우울증 이런 거에 의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국가의 정신건강 서비스는 인력과 재정적인 측면 모두가 심각한 자원 부족을 겪고 있다. 활용 가능한 서비스 자원의 대부분은 현재 통합적인 정신건강 체계보다는 특정 치료 및 정신질환자를 위해 치료에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막 병이야 이렇게 간과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어떤 뭐 진짜 뇌 구조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뇌 회로가 뭔가 이렇게 접촉이 그 오접이 나는 그런 정신질환들, 진짜 그야말로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자원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1차 보건의료체계에 의한 통합정신건강 프로그램과 일반 병원의 정신건강치료 제공 및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의 개발이 요청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감을 느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잘못돼 가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그 조현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괜히 길 가다 갑자기 혼자 서서 하늘을 보고 울부짖는다든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지나가는 어른이 좀 어이 그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면은 그냥 그 어른을 뒤로 팬다든가 뭐
전화 통화를 좀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어른이 이거 좀 조용히 좀 그 전화 통화하라고 그랬는데 그 전화기 모서리로다 노인 머리를 두드려 패서 뭐 피가 나오게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그 일종의 그 정신병이에요. 그게 그런 거에 좀 써야 된다라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6번 볼까요? 정신건강 증진은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민간단체들이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필요로 한다. 뭐 여럿이 움직여야 되겠죠. 뭐 정부 혼자만 움직여서 될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의사만 갖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또한 정신건강 증진은 성인기와 노령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전반적인 생애 주기에 중점을 두어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젊은 나이에 저런 거를 많이 겪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생애 주기적으로 봐야 돼요, 진짜. 그 젊은 시기에 그 시기에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성인이 되면 성인 나름대로의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발생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생애 주기별로 노년기의 특성, 중년기의 특성, 뭐 청년기의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학자들도 의사들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연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필요하고 아주 세속적인 말로 그냥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정신건강의 날은 세계정신건강연맹 WEF의 주도로 1992년에 처음 기념행사가 열렸다. 예, 1992년. 제가 참 고통스러웠던 건 그 이전이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로 갑자기 자다가 벌떡 깨갖고 뭔가 그 심리적으로 막 패닉 상태로 막 들어가고 그래서 막 어, 병원에 어, 실려가고 뭐 막 이런 그 경험이 좀 있었는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그냥 밤새도록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다가 저렇게 쌓다가 일본 성 같은 걸 쌓다가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걸 쌓다가 서양 드라큘라 같은 걸 쌓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또 허물어뜨리고 또 싸고 잘 쌌다라고 두면은 바닷물이 밀려서 또 탁 쓸어가 버리고 정말 그때 그 심정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지금 이러한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질환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런 정신적인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을 거예요. 특히 그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 흔히 직장 생활을 현대판 노예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관리자들이 이 부하 직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련 행사를 볼까요? 이날은 전 세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중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가 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열린 토론과 예방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며 100개국 이상에서 지역 및 전국 세계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그다음에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교육 및 강의,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된다. 이건 의사들이 할 얘기죠, 학자들이. 그다음에 정신건강 문제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이 이루어진다. 상도 줘야지 또 더 힘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응? 정말 이 스트레스 받는 이 좁은 틈바구니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데서 스트레스 받는 곰돌이 모습이 안타깝잖아요. 이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정신건강이 뭐냐? 한번 볼까요? 정신건강은 정신면에서 건강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정신건강의 정의는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유익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것. 그 기여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정신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정신건강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예, 정신건강을 침해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천부적인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이, 세디스트 환자가 있잖아요. 남한테 고통 줘갖고 쾌감을 얻는. 그것도 정신병자예요. 스트레스를 막 주는 그 직장 상사, 그 사람도 정신병자입니다. 참, 진짜. 자, 그러한 기본적인 인권을 최대한 향유하는 목적에서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됐다. 법에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을 배려하고 치료 또는 예방하고 사회 공동체로 회복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해 나가도록 선언하고 있다. 이건 뭐 세계 이 정신건강에 관련된 뭐 법률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법도 똑같아요. 예. 세계적인 법하면 일단은 미국이 기준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정신장애는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큰 사회적 문제이며 성인 인구의 10%, 취업 연령 인구의 15%가 앓고 있다. OECD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은
GDP의 4%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의 의료 제도 중에 중점이 낮은 상황이며 정신의료 서비스의 성과와 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도 선진국에서는 4% 이상을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경제 발전이 좀 덜 돼 있는 나라, 후진국, 옛날 말로 후진국, 요즘 말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아무래도 예산 배정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그 의료 서비스의 성과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라 장애 조정 생활 데일리 중에 달리 글쎄요 저게 뭐 디펙트 어저스트 라이프 이어 뭐 글쎄요 저 DALY 저 이 약자인데 원어를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고된 이래 대책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가 되었다. 정신건강은 상당한 고통과 삶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단계가 된 경우에 정신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일단 정신장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상당한 고통을 느끼면은 야, 뭐 남자가 그런 걸 갖고 그래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정신장애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각국은 정신과 의사와 임상병리사, 정신보건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인권에 기인한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정신건강 케어법 10원칙, 즉 정신보건복지법은 기본적인 인권을 정신건강의 증진에 있고 이를 위한 치료도 인권을 배려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다 이제 정리를 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45번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질병과 관련된 보건 문제의 국제통계분류제 10판 IDC 10이네요. 으로 정의되는 범위는 정신 및 행동장애. 장애가 디펙트라고 되겠는데 디스오더로 봐야 될 것 같네요.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이며 거기에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의 문제에서 중독과 같은 약물 관련 장애 또는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까지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광범위해지는 겁니다. 즉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약물 중독과 같은 부적절한 유해한 스트레스 대처법에 빠지지 않고 인지 능력을 유지해가는 것은 복지 영역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를 얘기하는데 그 사회복지 한 부분에 정신 건강에 관련된 그 복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정신건강 세미나라는 과목을 듣게 돼 있어요. 물론 뭐 과목의 이름은 뭐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 어찌됐든 정신건강을 다룹니다. 네,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롱해롱하게 되죠. 네, 임산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 2세를 낳아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이거에 지대한 또 깊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오늘 임산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임산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10월 10일을 맞이해서 알아본 정신건강의 날과 임산부의 날이었습니다. 김영론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임산부의 날 영상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